여보, 나왔어. 어? 당신이 왜 이 시간에 집에 왔어? 어떻게 벌써 퇴근한 거야?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좋네. 방학은 이게 좋다니까? 애들은 태권도 갔어. 딴소리 하지 말고 왜 벌써 왔냐고. 오늘 반찬 했어. 어우, 배고파. 아, 나 점심도 안 먹고 왔어. 라면 좀 끓여줘. 갑자기 왜 반차를 냈는데? 어디 아파?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은 없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회사에서 하도 잠이 와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반찬 냈어. 집에서 좀 쉬려고. 참, 당일에 그냥 그렇게 이유 없이 반차를 내도 받아준단 말이야? 무슨 회사가 그래?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래. 이런 쬐끄만 회사에 무슨 체계가 있겠어. 그냥 집에 간다면 보내주는 거지. 그래도 당일 반차라니.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지각도 자주 하면서 피곤하다고 반차까지 내면 회사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겠어? 당신 평판에 좋을 리가 없잖아. 너무 피곤해서 일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어차피 일도 못할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보다 그냥 집에 와서 쉬는 게 100배는 낫지. 맨날 밤새서 게임을 하니까 그렇지. 어제도 내가 일찍 좀 자라고 했잖아. 어제 몇 시까지 게임했어? 설마 한숨도 안 잔 건 아니지? 몰라. 아, 됐어. 잔소리 좀 하지 마. 빨리 라면이나 끓여줘. 그거 먹고 잘 거야. 고춧가루 팍팍 넣어줘. 알지? 미치겠다, 진짜. 당신 정말 언제 철들래? 며칠 뒤. 잘 잤다. 뭐야? 왜 출근 준비 안 하고 컴퓨터 앞에서 그러고 있어? 당신 또 밤샜어? 어, 오늘따라 게임이 잘 돼서 손을 놓을 수가 없네. 당신 정말 아니 아니다. 나 오늘 특강 들어야 돼서 출근해. 당신은 준비 안 해? 어, 나 회사 안 가도 돼. 당신 혼자 출근해.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라니? 갑자기 왜? 공휴일도 아니잖아. 오늘 회사 창립 기념일이야. 그래? 학교 개교기념일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쉬는 회사가 있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당신은 회사도 안 다녀봤으면서 학교 선생님이 뭘 알아. 원래 창립 기념일에는 다 쉬어. 그래? 작년엔 안 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어.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지 말고 푹 좀 쉬어. 요즘 계속 피곤해 했잖아. 알았으니까 당신 빨리 출근해. 늦겠다. 지각하면 안 되지. 나 참, 그게 자기가 할 말이야. 결혼 전까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만 보였던 남편은 결혼 후 점점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기거나 전국 알기 같은 제가 부탁한 사소한 일을 미루는 정도였지요. 그래도 그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결혼하면 서로 잘 보이려던 것도 없어지고 제 남편이 아니라도 결혼하고 변하는 사람은 워낙 흔하니까요. 특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깥 일에까지 그런다는 거였어요. 툭 하면 퇴근 직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을 하고 늦게 잔 만큼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눈곱도 못 떼고 회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휴대폰이나 중요한 노트북 같은 걸 놓고 가고 회의 시간에 늦는 일도 잦았어요. 상사한테도 엄청 깨졌고요. 그래도 그 버릇 못 고치고 나중엔 아예 밤을 새버리는 거 있죠. 게다가 휴가도 점점 자주 내더라고요. 법정 휴가 안에서 쓴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회사를 불성실하게 다녀도 되나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면 남편은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서 공무원이라서 잘 모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다음 달. 여보, 생활비가 입금이 안 됐는데? 자동이체가 안 됐나? 확인 좀 해봐. 아, 그거, 그게, 그게 뭐? 그게, 사실 요즘 회사가 좀 어렵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월급을 못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기보다는 며칠 밀릴 것 같아. 정말?
왜 그렇게 덤덤하게 말해? 월급 밀리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정도면 큰일 아니야? 그러다가 부도 나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오게 되면 어떡하려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사장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당신이 공무원이라서 모르는 거지. 월급 밀리는 거 중소기업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야.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속 편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아,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지금 당장 회사 때려치고 편의점 알바라도 해. 아니,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계속 월급 밀리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할 거다냐. 재취업은 뭐 쉬운 줄 알아? 이 나이에 네 회사 망하면 나 받아주는 데도 없어. 그냥 백수 확정이야. 당신은 내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 좋겠어. 왜 그렇게 말해? 당신 받아주는 데가 왜 없어? 찾아보면 다 있지. 당장 그만두라는 건 아니지만 다음 달에도 월급 안 나오면 진지하게 이직 생각해보자. 미리 준비해야지. 당신은 뭐든 쉽게 말한다니까. 남편 고생하는 건 모르고. 며칠 뒤. 인경아, 왜 이리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너희 반 애들이 속 썩여?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요즘 남편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어쩌면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한동안 내가 가장이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 남편이 맨날 지각하고 피곤하다고 갑자기 반차를 내질 않나. 이러는데 회사에서 일이나 똑바로 하겠어? 그러니까 자리가 위태로운 것 같아. 회사가 어려울 때 평소에 불성실하던 사람부터 자르는 게 당연하잖아. 에이,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 네 남편만 그러겠어? 요즘 대기업까지도 싹 다 힘들다더라. 우리 같은 철밥통들은 잘 모르지. 너희 남편도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렇겠지? 그래, 매일 나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 곳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얼마나 가시방석하고 힘들겠어. 너라도 집에서 마음 편하게 해줘.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 얼굴 보면 짜증부터 나가는 거 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몰라. 사실 나도 말만 이러지. 내 남편한텐 잘 못해. 다 그렇지만 결혼했으니 노력하는 거지. 너희 남편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정비해서 좀 쉬다가 이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잘리면 기술이라도 좀 배우라고 얘기해볼까 봐.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나이 먹을수록 회사 다니는 게 불안해지는 것 같아. 그만뒀을 때 어디 옮기기도 어렵고. 그것도 그래. 기술 배우는 것도 괜찮지. 네 남편 체력 좋지 않아?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잖아. 운동을 많이 하기는 결혼 전에나 그랬지. 옛날엔 여름엔 수영 가고 겨울엔 보드 타러 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옛날 일이다. 이제는 애들이랑 10분 놀아주는 것도 힘들다고 난리야. 남편이 원래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확실히 변했어.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결혼하면 다 변해.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봐. 시간 지나면 다시 안정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야겠다. 고마워. 너무 닥달하지 말아야지. 며칠 뒤. 자, 여기 저번 달에 못 준 생활비. 이제 됐지? 이제 걱정 그만 좀 해. 월급 받았어? 다행이다. 당신 회사 부도 나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걱정도 팔자야. 당신은 불안한 게 너무 많아. 마음 좀 편하게 먹어. 내가 좀 그런가? 월급도 받았으니 소고기나 먹으러 갈까? 얘들아,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할까? 옷 입고 준비해. 우와, 좋아. 아빠 최고. 무슨 소고기야. 보너스 받은 것도 아니고 밀린 월급 받은 건데. 이거 받아도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해. 아유, 이럴 때 기분 내는 거지. 안 그럼 소고기를 언제 사 먹어? 어쨌든 손은 안 돼. 삼겹살로 해. 알았다, 알았어. 에휴, 쪼잔하기는. 내가 이렇게 절제하니까 우리 집 가게가 돌아가는 거거든. 다행히 남편의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밀린 월급을 생각보다 빨리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동안 진지하게 남편의 이직을 걱정하던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평소같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괜히 남편을 닥달했던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하는 남편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일이었지요. 며칠 뒤. 여보,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당연히 회사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회사 말고 달리 어디 있겠어. 나 오늘 오전 수업만 하는 날이라 일찍 퇴근하고 당신이랑 점심 같이 먹으려고 회사 앞으로 가고 있어. 12시부터 점심시간 맞지? 뭐라고? 회사.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놀라? 거의 다 왔어. 당신 회사 건너편이야. 이제 횡단보도만 건너면 돼. 뭐라 회사까지 왔어. 나 바쁜데. 그래? 많이 바빠? 점심도 같이 먹기 힘들어.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잖아. 아니야. 곧 내려갈 테니까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니다. 식당으로 먼저 가 있을래? 아니야, 당신 금방 내려올 텐데. 회사 밑에서 만나서 같이 식당까지 가는 게 낫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알았어. 잠시 후. 이 과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전에 집들이 때 저희 집에 오신 적 있으시죠? 예.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 쉬는 날이라 남편이랑 점심 같이 먹으려고 왔어요. 네? 과장님이랑요? 여기서요? 네. 왜 그러세요? 이 과장님 회사 그만두셨는데. 뭐라고요? 모르셨어요? 사모님한테 비밀로 하셨나 보네요. 세상에. 얼마나 됐는데요? 벌써 2달 다 돼가요. 2달이나요? 잠시 후. 여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미안해. 당신 도대체 뭐야? 어떻게 회사 잘린 걸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당신이 이렇게 화내면서 잔소리할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그래서 도대체 왜 잘린 건데? 그냥 작은 회사들이 다 그렇지. 갑자기 사람 자르고. 원래 그랬어. 이번에 타겟이 내가 된 것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물어보니까 당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던데. 솔직히 말해. 그냥 내가 사소한 사고를 하나 쳤는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니야.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근데 내가 그러자마자 사장이 갑자기 욱해가지고는 나보고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길래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때려쳤어. 당신 발로 나왔다는 거야? 왜 그랬어? 그냥 자존심 굽히고 싹싹 빌지. 심지어 당신이 사고 친 거라며. 억울할 것도 아니구만. 아니 근데 그 자식이 자존심 상하게 하잖아. 나 그런 사람 밑에서 일 못해. 차라리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고 말지. 출근도 제대로 안 한 주제에 입만 살아선. 당신이 평소에 불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니까 같은 일에도 사장님이 더 크게 반응하신 것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불성실하게 다녔다고. 지각 몇 번 한 걸 가지고. 됐어. 그럼 그동안 출근한다고 하고 나간 후에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뭐 했는데? 그냥 계속 PC방에 있었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당구 치거나. 아이고, 그냥 시간만 죽였구나. 퇴직금은 받았어. 아니, 내가 사고 쳐서 잃은 돈이 더 크다고 도저히 못 준다고 해서 싸우는 중이야. 도대체 무슨 사고를 얼마나 크게 쳤길래. 그럼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 준 건? 어떻게 준 거야?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게... 그냥 말해.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 대출 받았지 뭐. 당신 말대로 내가 돈이 어디서 났겠어. 무슨 대출?
직장도 잘렸는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어. 카드론으로 받았어. 카드론? 이자가 얼만데? 20% 정도. 뭐? 20%? 당신 미쳤어? 어디 봐봐. 당장 카드사 어플 켜봐. 여기. 아니, 월급 준 건 겨우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았어? 이거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냥 뭐 회사 간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게임하고 술 먹고 노는 데 썼다고? 어. 그래도 허튼 짓은 안 했어. 대부분 게임에 쓴 거야. 아이고, 자랑이다. 지금 회사 잘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한다는 게 게임 현질이야? 미치겠다, 정말. 회사도 잘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 미안. 나도 내가 이만큼이나 쓴 줄 몰랐네. 할 말이 없다. 빨리 대취업 자리 알아볼게. 미안해, 여보. 당신이 화난 거 이해해. 그치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나 한 번만 다시 믿어줘. 내가 진짜 빨리 직장 찾아서 얼른 빚부터 갚을게. 그래, 알았어. 정말 한 번 더 믿어줄 테니까 더 이상은 사고 치지 마. 제발. 몇 달 뒤. 나왔어. 아, 힘들다. 왔어? 집이 이게 뭐야? 또 배달시켜 먹었어?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매일 배달이야?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구박해? 그럼 뭐, 난 굶으라는 거야? 냉장고에 국이랑 반찬 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침에 내가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더 어질러놨잖아. 그냥 둬. 내가 이따 할게. 이따 하기는? 아까도 이따 한다 했으면서 아직도 그대로잖아. 또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한 거야? 당신 이직 준비는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이력서 넣었어. 아직 면접 보라는 곳 없어? 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이렇게 퍼부어? 이력서 몇 개 넣어놨는데 면접 보러 오란 데가 없어서 그래. 요즘 불경기래.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어디라도 일단 지원을 좀 해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빚을 진 것을 들킨 후 처음엔 미안해하며 제 눈치를 보더니 곧 대놓고 노는 이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늦지막게 일어나서 제 돈으로 배달을 시켜 먹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게임하다가 질리면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직을 준비하라고 닥달을 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들 눈치가 보여 집에서 싸울 수도 없고 매일 속만 썩혔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얼굴이 수척해져가 사람들이 안색을 보고 건강은 괜찮냐며 안부를 물을 지경에 다다랐어요. 며칠 뒤. 최 선생, 왜 이리 피곤해 보여? 잠을 잘 못 잤어? 백 선생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괜찮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최 선생. 보건실이라도 갈래? 아픈 건 아니고 요즘 고민이 좀 있어서요. 밤새 뒤척이느라 피곤해 보이나 봐요. 아니, 무슨 고민이 있어? 얘기해봐. 그게 사실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얼마 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네요.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 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최 선생 걱정이 많겠네. 젊을 때도 아니고 이제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둘이지?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인지 몰라요. 뭐라도 하라고 좀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봉 낮춰서 신입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내 남편 식당에서 일할 생각 없어? 경력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네? 정말요? 일자리 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일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사무직만 하던 사람이면 몸 쓰는 일 하는 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아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일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가야죠. 백쌤도 아시잖아요. 제 월급만 가지고는 애 둘씩이나 키우긴 빠듯해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오늘 남편한테 말해볼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백 선생님의 일자리 제안에 신이 나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백 선생님은 사무직을 하던 제 남편이 몸 쓰는 일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이 결혼 전에는 건설 현장에도 나가고 몸 쓰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거든요. 땀을 흘리며 일하고 나면 뿌듯해했고 어쩌면 남편에게 더 잘 맞는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집에서 이렇게 노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여보, 내 옆자리 백 선생님 남편이 큰 고깃집 하시는 거 알지? 우리 전에 애들이랑 같이 가서 고기 얻어먹은 적 있잖아. 기억나지? 왜? 또 고기 먹으러 오래? 그건 아니고 거기서 이것저것 자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거 어때? 백 선생님이 말씀해 놓으시겠대. 조건도 좋더라. 월급도 많이 주시고 일하는 시간도 짧아. 거기서 일하면서 재취업 준비해도 되고. 뭐? 에이, 싫어. 내가 그런 데서 어떻게 일해? 왜 못해? 지금 당신 상황에 일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지. 이것저것 따질 때야? 당신 사무직 하는 거 싫어했잖아. 오히려 가게에서 일하는 게 적성에 더 맞을 수도 있어. 원래 그런 아르바이트 많이 했었잖아, 예전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백 선생 남편 밑에서 일해. 그 사람 장사 좀 크게 한다고 얼마나 재수없게 구는데. 그 사람은 눈빛에서부터 사람 깔보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런 일 한 건 옛날이잖아. 아직 젊고 건강할 때. 체력이 달라, 체력이. 이젠 다 늙어서 그런 일 하다간 몸살 나. 버는 돈보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이 더 크다고. 아니, 그래도 지금 자존심이 문제야? 당신 지금 몇 달째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 당신이 진 빚도 있고 내 월급으로는 이자 갖고 생활비 되는 걸로 끝이야. 다음 달엔 애들 태권도 학원도 끊어야 할 지경이라고. 그리고 당신 체력 안 좋은 건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툭하면 밤새고 배달 음식만 먹어서 그런 거지. 낮에 나가서 일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질걸? 됐어. 잔소리하지 마. 아무튼 백 선생 남편 가게에선 일 못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더 이상 참견하지 마. 참견하지 말라니? 아내인 내가 참견을 안 하면 누가 해? 쪽팔리게 학교에서 백 선생한테 나 잘린 얘기까지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하지 않아? 당신은 체면도 없어? 뭐? 쪽팔려? 난 안 쪽팔린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무책임하니까 내가 당신 말대로 쪽팔린 거 감수하고 일자리까지 얻어온 거 아니야.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무책임하다고? 남편이 쪽팔려? 그래, 쪽팔려 죽겠다. 회사 잘린 후로 매일 하루 온종일 집에 붙어서 게임만 하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이 아니라 애들 보기에 쪽팔린 걸 걱정해야지. 예,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구나. 너 감히 하늘 같은 네 서방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말씀도 없이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내 아들 밥도 못 얻어먹고 있을까봐 반찬 싸왔다. 예상은 했지만 아주 가관이구나. 남편이 돈 좀 못 벌면 네 남편이 아니게 되냐? 어쩜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할 수가 있니?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가 글쎄... 시끄러! 엄마, 왜 그러세요?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대들기는.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때리시면 어떡해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쪽팔리니 뭐니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건 되고, 남편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 거야. 원래 같으면 며느리는 시댁 종이야, 종.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어디 시댁 어른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에게 뺨을 얻어맞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들어볼 생각도 없으셨고 무조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제 잘못으로 몰아가셨어요. 과연 아들이 친 사고를 다 아시고도 이렇게 아들 편만 들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남편이 빌린 모든 빚을 어머니께 다 보여드렸어요. 잠시요. 이게 다 뭐냐? 지금까지 현지 아빠가 빌린 빚이에요. 이건 이자고요. 몇 달째 생활비는 물론이고 대출이자까지 다 제 월급으로 대고 있어요. 이건 생활비 주느라 그런 거잖아. 생활비는 딱 한 번밖에 안 줬고 나머지는 다 게임이랑 이 사람 놀고 먹는 데 쓴 거예요. 핸드폰비도 이만큼 밀렸고요. 소액 결제 한도 나오는 데까지 탈탈 털어서 썼네요. 도대체 이걸 다 어디에 쓴 거야? 당신은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긴 뭐야. 모바일 게임이지. 내가 게임 말고 돈 쓸 데가 어딨어. 그게 자랑이야. 당신이 물어봤잖아. 최소한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니까. 속 터져. 아니, 이게 다 우리 아들이 빌린 거라고? 금쪽 같은 아드님이 저한테 바가지 긁히는 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래요? 며칠 뒤. 아가, 바쁘냐? 웬일이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시고. 저 아직 학교라서 길게 통화 못해요. 어제는 내가 미안하다. 네가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내가 놀래서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 말만요. 때린 건 안 미안하시고요. 그것도 당연히 미안하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가자꾸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부부인 거야. 어제는 며느리는 시댁의 종이라고 하셨으면서요. 그거야 내가 욱해서 그런 거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남편한테 큰 소리 친 건 잘못한 거다. 나중에라도 사과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너희 친정에는 돈 좀 없니? 네? 친정의 돈은 왜요? 왜긴 왜야. 계속 이자 나가는 건 아깝잖아. 원금을 빨리 갚아버려야지. 우선 친정에서 돈 빌리고 이자 없이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며칠 뒤. 그래서 시어머니랑 셋이 앉아서 그랬다니까. 내가 모르던 빚도 더 나오고 생활비도 부족한데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의 손을 벌려야 하나? 친정에까지? 그건 말도 안 돼. 네 남편이 친 사고를 왜 너희 부모님이 수습하셔? 시댁에서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남편이 회사 잘리고 놀고 먹느라 생긴 빚을 친정돈까지 끌어와서 갚을 일이냐고. 우리 아빠가 알면 뒤집어질 텐데. 앞으로 내 월급은 족족 이자 갚는데 나가게 생겼어. 미쳤니? 그걸 네가 왜 갚아? 네 남편 진짜 너무하네. 네 월급이라도 지켜. 애들 키워야지. 어떻게? 내 월급을 지킬 수가 있어? 안 내고 버티면 압류당한다던데. 이혼해야지. 이혼?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있어. 명함 줄 테니까 상담만이라도 받아봐. 당장은 안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 진짜 이혼은 안 하더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이혼하면 네 월급은 안전할 거야. 남편이랑 얘기해봐.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고마워. 잠시 후. 어떡하지? 진짜 연락을 해봐야 하나? 일단 남편하고 얘기해볼까? 어머, 인경이 아니야. 너 어디 다녀오니?
어머님, 저 방금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거 뭐야? 명함이네. 이혼 전문 변호사? 너 미쳤니?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친구가 준 거예요. 네가 감히 이혼을 생각해? 친구가 이런 걸 괜히 줬겠어? 네가 얼마나 동네방네 네 신랑 욕을 하고 다녔으면 이런 걸 받아.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남편이 어려우면 부부끼리 돕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바로 배신하고 떠날 준비를 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어?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 지금 제가 왜 이혼 변호사 명함까지 받았는데요. 다 혁준 씨 때문이잖아요.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혁준 씨가 사고 치기 전까진 이혼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이혼은 뭐 쉬운 줄 알아? 학교에만 있던 네가 뭘 알아? 넌 네가 똑똑한 줄 알지? 제가 뭘 모르는데요?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쪽이 위자료 줘야 되는 것도 모르지? 네가 그럴 돈이나 있어?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우물한 개구리란 거야. 이혼하면 재산도 나누지만 빚도 나누는 거 몰라? 혁준이 빚 절반도 네가 가져가서 갚아야 한다고. 어디 그러고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이혼. 잠시요. 인경아,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봤어? 수연아, 인경아, 왜 울어? 아니, 방금 집에 들어오는데 시어머니한테 네가 준 변호사 명함을 들켜서 한바탕 난리치다가 방금 가셨어. 뭐? 근데 난 오히려 확고해졌어. 솔직히 아까 네가 명함 줄 때만 해도 좀 그랬는데 진짜 상담 받아보려고.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못 살겠어. 서류상 이혼 말고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네가 너무 힘들면 이혼해야지. 잘 생각했어. 그날 저녁. 여보, 엄마한테 다 들었어. 진짜 이혼하려고 했어? 그래,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못 살겠어. 시어머니랑도 그냥 인연을 끊고 싶어. 애들 아빠로서 당신이 하는 역할도 모르겠고. 난 절대 이혼 못 해줘. 며칠 뒤.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오히려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빚도 나눠 가져야 하고요. 아유.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상한 부분이 있나요? 네, 시어머니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그분이 오히려 뭘 모르시는 거예요. 위자료를 주실 필요도 없으세요. 오히려 받으시면 모를까. 시어머니께 뺨까지 맞으셨다면서요. 네. 빚은, 물론 혼인 후에 생긴 빚은 재산처럼 나누는 게 맞긴 한데요. 기여도도 생각해야 하고 남편분이 몰래 독단적으로 진 빚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은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 마음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주책맞게 눈물이 다 나네요. 아무래도 이혼 상담 받다가 우시는 분이 많으세요. 서러운 일이 많으시니까. 걱정 말고 편히 오세요. 여기 휴지요. 며칠 뒤. 여보, 인경아, 전화 좀 받아봐.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이런 얘긴 최소한 만나서 해야지. 이렇게 소장만 덜렁 보내면 다야. 난 할 말 없어. 법대로 해. 애들은 어떡하고? 누가 키울 건데? 설마 나보고 키우라는 건 아니지? 넌 네 자식 돌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겁나는구나.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남자 생겼어? 그래서 애들 나한테 버려두고 새 출발하겠단 거야? 내가 언제 양육권 포기한다고 했어? 너 같은 무책임한 놈한테 애들을 어떻게 맡겨? 그리고 넌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어차피 양육권 가져가기도 어렵거든? 뭐? 그게 남편한테 할 말이야. 이제 넌 내 남편 아니야. 착각하지 마. 다음 날.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네가 결국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는구나. 네. 너 정말 경솔한 애구나. 애 딸린 이혼녀 되는 게 무섭지도 않니?
아무리 요즘 이혼이 흔해졌다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이혼녀를 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전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죠. 거지 같은 아드님이 잔뜩 벌려놓은 그 빚들 다 제 월급으로 갚고 결국은 친정돈까지 끌어다 쓰는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후회할 거다.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웬만하면 빨리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도저히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나중에 시아버지까지 찾아와서 몇 시간이고 설교를 하셨는데 결론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돈이 없어서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면서 어쨌거나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만 세뇌하듯 반복했죠. 협박을 하다가 다정하게 어르고 달래보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의사를 물어도 저는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몇 달 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 힘든 이혼을 어떻게 이겨냈을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인영 씨가 더 고생하셨죠?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양육권까지 다 가져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제는 남편 없이 저희 아이들하고만 행복하게 살려고요. 몇 년 뒤. 얘들아, 잘 다녀와. 여보. 어머, 깜짝아. 여보, 보고 싶었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나 당신이랑 애들이 너무 그리워.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로서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내가 왜 네 여보야? 우리 이혼했어. 그리고 정작 이혼할 때는 애들 절대 못 키운다고 나보고 애들 데려가라고 난리를 쳤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땐 내가 직장도 없고 애들 키울 상황이 아니었잖아. 나 이제 재취업하고 정신도 차렸어. 이제 정말 지각 안 하고 성실하게 회사 다녀. 게임도 끊었고. 나 반성 많이 했어. 그래? 다행이네. 돈 벌기 시작했으면 그동안 못 준 양육비나 내놔. 여보, 그렇게 애들이 그립고 애들한테 미안하면 돈으로라도 보상하면 되잖아. 요즘 막내가 발레 배우고 싶대. 당신이 발레 학원비 내.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고 싶으면. 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저는 내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아이들과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 남편이 찾아와서 다시 합치자고 하더군요. 저 혼자였다면 무시하고 쫓아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친아빠인 점을 고려해 양육비를 내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라고요. 그동안 전 남편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혼의 충격이 컸는지 저와 살던 시절과는 달리 결혼 전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결합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요. 전 남편은 가끔 아이들을 만나고 용돈을 주고 양육비를 보내는 정도로만 접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모는 계속 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만날 일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고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